첫 번째로 뒷번호 992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곳들은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구역계가 그려져서 추진되고 있는 곳 말고 향후에 구역 편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을 하나 추천을 해줬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물건보다 확실히 금액은 싸서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런 물건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구역이 있으면은 자 현재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구역이 그려져서 추진 중인 이제 그런 이제 구역 내에 있는 매물은 사실 이제 금액대가 비싸니까 이 옆에 있는 매물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향후 구역계에 편입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이제 보고 투자한다. 이제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투자법은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구역에 향후 편입되는 거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사면은 굉장히 좋은 것도 맞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인 구역에 편입된 사례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간략하게 이제 두 가지 사례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이슈가 이제 커지면서 모아타운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자, 여기 모아타운이 처음에 요 정도 조그마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2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된 구역인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3년도 11월 달에 구역이 확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역보다 더 크게 확장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자, 추진 과정에서 구청의 권고로 구역이 좀 더 확장된 경우도 있는데 자, 현재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이 개포사동에 있는 개포 1구역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원래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주민들끼리 이제 구역을 이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이제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지만은 구청에서는 이 진입로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전면부에 있는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구역계 옆에 있는 곳에 이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사실 도박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구역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역 옆에 이제 매물을 사서 이 구역이 확장이 되면은 굉장히 좋죠. 적은 돈으로 굉장히 이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아까 제가 되는 사례만 이제 말씀드려서 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초 구역에서 제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역 내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도 혹시나 사이드 쪽에 매입했다가 나중에 구역에서 제척돼 버리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제척이 되지 않는 중심부 쪽에 투자를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구역이 지정된 곳도 혹시나 빠질까봐 좀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 반대로 이 시청자분처럼 애초에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 투자해서 구역에 이제 편입을 노린다. 상당히 위험한 투자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위험하고 이제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 지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 하나만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구역이 있고 이 구역 옆쪽에 매물을 매입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편입이 되지 않고 요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나중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재개발 구역계가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지만은 근데 만약에 내가 산 매물이 있고 요 인근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뭐 큰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재개발이 이제 힘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구역을 그리기 힘든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역이 좋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지역이 탐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에는 금액대별로 또는 위치별로 굉장히 다양한 재개발 투자처가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저렴한 매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 투자라는 것이 아무리 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법입니다. 자, 진행 과정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는 투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우리 재개발 투자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